여러분 혹시 양치질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입냄새가 사라지지 않아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왜 자꾸 입에서 냄새가 나지 하고 불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한때는 이런 고민으로 마음이 무거웠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자꾸 손으로 입을 가리게 되고 가까운 사람들과의 시간조차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하지만 다행히 정확한 원인을 찾고 나서는 이런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또 많은 분들께 들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입냄새의 숨은 원인과 해결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나도 해당되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함께 들어보시죠. 아무리 꼼꼼하게 양치질을 해도 입냄새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혹시 편도 결석을 의심해 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입냄새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편도 결석입니다. 편도는 우리 목 안쪽 양쪽에 있는 면역기관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감기를 자주 앓거나 편도염을 반복적으로 겪게 되면 편도 표면이 울퉁불퉁해집니다. 마치 달 표면처럼 크고 작은 구멍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작은 음식 찌꺼기들이 이 구멍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침과 세균이 뒤엉켜 단단하게 굳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편도 결석인데 노란색이나 하얀색의 작은 알갱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석에서 나는 냄새는 정말 심각합니다. 썩은 달걀 냄새나 하수구 냄새와 비슷한데 양치질로는 절대 제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칫솔이 닿을 수 없는 깊은 곳에 숨어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정수님이라는 72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교직에 계시다가 은퇴하신 후에도 늘 깔끔하게 생활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꼼꼼히 양치질하시고 치실도 빼놓지 않고 사용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입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넘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냄새는 더 심해졌고 부인께서도 여보, 요즘 입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라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양치질을 더 자주 하고 비싼 구강청결제도 사용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치과에도 가봤지만 충치나 잇몸병은 없다는 진단만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점점 사람들과의 만남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울 앞에서 목을 크게 벌리고 편도를 살펴보던 중 깜짝 놀랐습니다. 편도 한쪽에 하얀 알갱이 같은 것이 박혀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게 뭐지? 라는 의문이 들어 손가락으로 건드려 보니 정말 독한 냄새가 났습니다. 급히 인터넷을 찾아보니 편도 결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왜 양치질을 해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비인후과를 찾아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았고 의사 선생님께서 꽤 큰 결석이 여러 개 있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행히 큰 수술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전용기구로 결석들을 제거해 주셨는데 그 순간부터 입안이 한결 깔끔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부인께서도 이제 냄새가 안 나네라며 안도의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편도 구조상 결석이 다시 생길 가능성이 높으니 평소 관리가 중요하다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분은 이후 매일 올바른 가글 방법을 실천하고 정기적으로 편도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편도 결석에 대해 알게 된 것이 정말 다행이었다며 주변 분들께도 이 정보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양치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입냄새가 있다면 반드시 편도를 확인해 보라는 것이 그분의 조언입니다. 편도 결석이 의심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거울 앞에서 목을 크게 벌리고 편도를 살펴보세요. 혹시 하얀색이나 노란색의 작은 알갱이가 보인다면 편도 결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직접 제거하려 하지 마시고 이비인후과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치질을 열심히 해도 입냄새가 계속된다면 이제는 칫솔이 닿지 않는 곳까지 의심해 볼 때입니다. 편도 결석을 발견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시도하는 것이 직접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면봉이나 심지어 손가락을 이용해서 빼내려고 하시는데 과연 이것이 안전한 방법일까요? 편도는 생각보다 훨씬 연약하고 예민한 조직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작은 자극에도 쉽게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편도 표면에는 수많은 작은 구멍들이 있어서 잘못 건드리면 이 구멍들이 더 깊어지거나 넓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세균 감염입니다. 우리 손이나 면봉에는 보이지 않는 세균들이 가득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편도를 건드리면 상처 부위로 세균이 들어가 심각한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을 몸소 경험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영호님이라는 65세 택시기사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손님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를 해야 하는 직업 특성상 입냄새에 특히 민감하셨습니다. 어느 날 편도에서 하얀 덩어리를 발견한 그분은 이것만 빼내면 냄새가 없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인터넷에서 면봉으로 살살 빼내면 된다는 글을 본 후 집에서 직접 시도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면봉으로 결석을 건드려 봤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단단하게 붙어 있어서 쉽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좀 더 힘을 주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며 면봉을 더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 순간 편도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란 그분은 급히 면봉을 빼냈지만 이미 편도 표면에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별일 아니겠지라며 그냥 넘어갔는데 다음 날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목이 따갑고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침을 삼키기도 힘들어졌고 말을 하는 것도 불편해졌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며 참고 견뎠습니다. 택시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쉬기도 어려웠거든요. 3일째 되던 날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목 전체가 퉁퉁 부어오르면서 숨쉬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열도 나기 시작했고 물을 마시는 것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결국 부인의 강권으로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진료를 본 의사 선생님은 편도 주위에 심한 염증이 생겼다며 혹시 편도를 건드린 적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분이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니 의사 선생님께서는 편도 결석 제거를 혼자서 시도하다가 이런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다행히 항생제 치료로 염증은 가라앉았지만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2주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분은 제대로 음식을 먹지도 못했고 택시 운전도 할 수 없어서 경제적인 손실도 컸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상처가 아물면서 편도 표면이 더욱 울퉁불퉁해졌고 결석이 예전보다 더 자주 생기게 되었습니다. 무리한 제거 시도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편도 결석 제거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며 특히 나이가 들수록 편도 조직이 약해지므로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분은 이후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아 안전하게 결석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그분은 혼자서 해결하려다가 큰 고생했다며 편도 결석은 절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하셨습니다. 주변 동료 기사들에게도 이런 경험담을 들려주며 주의를 당부하고 계십니다. 편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섬세한 기관입니다. 작은 상처라도 나게 되면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자칫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편도 결석이 보인다고 해도 절대 혼자서 제거하려 시도하지 마세요. 당장 불편하더라도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편도 결석 때문에 고민이지만 당장 병원에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집에서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관리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편도 결석을 억지로 빼내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오도록 돕는 것입니다. 편도 결석은 생각보다 약하게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올바른 방법으로 자극을 주면 저절로 배출될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올바른 가글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입안에서 물을 헹구는 정도로는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편도 깊숙한 곳까지 자극을 줄 수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올바른 가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고개를 뒤로 젖히고 입을 크게 벌립니다. 그 다음 목구멍 깊숙이 아 소리를 내면서 물을 가글합니다. 이때 편도 부분이 진동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기침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평상시보다 조금 더 힘차게 기침을 하면 편도 결석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무리하게 기침을 해서는 안 되고 자연스러운 범위에서 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방법들을 통해 도움을 받으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순애님이라는 70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몇 년 전부터 기침할 때마다 노란 알갱이가 나오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만 들었지만 별다른 통증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점점 입냄새가 심해지면서 손주들과 있을 때도 자꾸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특히 손주가 할머니 입에서 냄새 나라고 말했을 때는 정말 마음이 아프셨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편도 결석에 대해 알게 된 후 그분은 병원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병원 방문이 꺼려지던 시기였고 또 이 정도로 병원에 가도 되나라는 망설임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올바른 가글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을 젖히고 아 소리를 내는 것조차 어색했지만 며칠 지나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각을 할 때마다 작은 알갱이들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구나라며 더욱 꾸준히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더욱 분명한 개선이 있었습니다. 입냄새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손주들과 있을 때도 예전처럼 거리를 두지 않게 되었습니다. 손주가 할머니, 이제 냄새 안 나라고 말했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3개월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평소 자주 목이 칼칼했는데 그런 증상도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감기에 걸렸을 때도 예전보다 빨리 회복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올바른 가글이 편도 건강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매일 규칙적으로 가글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이제는 습관이 되어서 안 하면 오히려 불편하다며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이런 방법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석이 너무 크거나 깊숙이 박혀 있다면 전문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초기 단계이거나 작은 결석들의 경우에는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물총 형태의 구강 세정기를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약한 수압으로 편도 부분을 부드럽게 자극해주면 결석 제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통증이 생기거나 출혈이 있다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해야 합니다. 양치질도 열심히 하고 편도도 깨끗한데 여전히 입냄새가 난다면 이제는 코 건강을 살펴볼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인데 코 질환이 입냄새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 코와 입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코에 문제가 생기면 입에서도 냄새가 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비염이나 축농증 같은 만성 코 질환이 있으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코가 막히면 자연스럽게 입으로 숨을 쉬게 됩니다. 입으로 숨을 쉬면 입안이 건조해지고 침 분비가 줄어들면서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또한 축농증이 있으면 고름 같은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면서 특유의 냄새를 풍기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직접 경험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최명자님이라는 68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입냄새 때문에 고민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치과 문제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스케일링도 받고 충치 치료도 하고 비싼 치약과 구강청결제도 써봤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습니다. 치과 의사도 구강 상태는 양호하다며 다른 원인을 찾아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내과를 찾았습니다. 혹시 위장 질환이나 당뇨병 때문인가 싶어서였죠. 하지만 각종 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그럼 대체 왜 냄새가 날까라는 의문만 깊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의 일상은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피하게 되고 대화할 때도 상대방과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있을 때조차 자꾸 입을 가리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기에 걸렸는데 평소보다 심하게 코가 막혔습니다. 콧물도 누런색으로 나왔고 머리도 무겁고 아팠습니다. 감기가 오래가서 이비인후과를 찾게 되었는데 그때 뜻밖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코안을 자세히 살펴본 후 만성 축농증이 있다며 아마 오래전부터 있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코가 약간 막히는 정도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는데 축농증이라니요.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어보니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축농증으로 인한 후비루 때문에 입냄새가 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후비루란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 콧물에 세균이 번식하면서 냄새를 만들어낸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치료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항생제로 감염을 치료하고 비강세척으로 농이 고여있는 부비동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식염수로 코를 세척하고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주 정도 지나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코막힘이 많이 개선되어 밤에 잠을 잘 때 숨쉬기가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입냄새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더욱 분명한 개선이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냄새가 많이 없어졌다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분 자신도 오랫동안 느껴왔던 입안의 불쾌감이 사라진 것을 실감했습니다. 3개월간의 치료 후 CT 검사에서 축농증이 완전히 호전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간단한 문제였는데 왜 진작 알지 못했을까라며 아쉬워하셨습니다. 지금은 정기적으로 비강세척을 하면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입냄새 때문에 사람들을 피했던 시간들이 정말 아깝다며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은 꼭 이비인후과 검진을 받아보라고 조언하고 계십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입냄새의 원인은 입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코와 목, 그리고 부비동까지 연결된 상기도 전체를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구강 치료를 해도 입냄새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코 건강도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평소 코가 자주 막히거나 콧물이 목으로 넘어가는 느낌이 있다면 이비인후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입과 코, 목 부위의 문제들을 살펴봤는데 때로는 입냄새가 우리 몸 전체의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간 질환 같은 전신 질환이 있을 때 나타나는 특별한 입냄새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당뇨병이 있으면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아 케톤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케톤은 달콤하면서도 시큰한 냄새를 내는데 아세톤과 비슷한 냄새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혈당이 높으면 침 분비가 줄어들고 세균 번식이 활발해져서 입냄새가 더욱 심해집니다. 간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도 특별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간에서 독소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암모니아 같은 냄새가 입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냄새는 단순한 구강 관리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수님이라는 73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건강에 자신이 있으셨던 분이었습니다. 담배도 술도 하지 않으시고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시는 분이었죠. 그런데 작년 여름부터 이상한 입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아버지 입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분은 당황스러웠습니다. 평소 양치질을 꼼꼼히 하는 편이었는데 말이죠. 처음에는 치과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구강 상태는 나이에 비해 양호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편도 검사도 받아봤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점점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 다른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자주 마시게 되었고 화장실도 자주 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체중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가족들의 권유로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공복혈당이 250을 넘었고 당화혈색소도 10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당뇨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며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서야 입냄새의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당뇨병이 있으면 케톤이라는 물질 때문에 특별한 입냄새가 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몸에서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케톤이 만들어져서 입으로 냄새가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즉시 당뇨병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혈당을 낮추는 약물을 복용하고 식단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도 더욱 철저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2개월 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로 떨어지면서 입냄새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가족들도 이제 냄새가 거의 안 난다며 안도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그분은 혈당을 잘 관리하고 계시며 입냄새 문제도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입냄새가 당뇨병의 신호였다니 정말 몰랐다며 덕분에 병을 일찍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정기적으로 혈당을 체크하면서 건강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입냄새를 단순한 구강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고 몸 전체의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그분의 조언입니다. 당뇨병 외에도 신장 질환이 있으면 암모니아 냄새가, 간 질환이 있으면 비린내나 달콤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식도 역류 질환이 있으면 신맛이 나는 입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전신 질환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원인 불명의 입냄새가 지속된다면 종합적인 건강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몸에서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마세요. 때로는 입냄새가 우리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입냄새는 단순히 양치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복합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편도 결석부터 시작해서 코 질환, 그리고 전신 질환까지 우리 몸 곳곳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양치질만 열심히 하거나 구강청결제에만 의존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오히려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필요하다면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혼자서 해결하려다가 더 큰 문제를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편도 결석을 직접 제거하려는 시도는 위험할 수 있으니 안전한 방법들을 우선 시도해 보시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입냄새 때문에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거나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찾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때로는 입냄새가 우리 건강의 적신호일 수도 있으니 이를 통해 더 큰 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소중한 사람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입냄새가 사라지지 않아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왜 자꾸 입에서 냄새가 나지 하고 불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한때는 이런 고민으로 마음이 무거웠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자꾸 손으로 입을 가리게 되고 가까운 사람들과의 시간조차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하지만 다행히 정확한 원인을 찾고 나서는 이런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또 많은 분들께 들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입냄새의 숨은 원인과 해결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나도 해당되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함께 들어보시죠. 아무리 꼼꼼하게 양치질을 해도 입냄새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혹시 편도 결석을 의심해 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입냄새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편도 결석입니다. 편도는 우리 목 안쪽 양쪽에 있는 면역기관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감기를 자주 앓거나 편도염을 반복적으로 겪게 되면 편도 표면이 울퉁불퉁해집니다. 마치 달 표면처럼 크고 작은 구멍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작은 음식 찌꺼기들이 이 구멍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침과 세균이 뒤엉켜 단단하게 굳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편도 결석인데 노란색이나 하얀색의 작은 알갱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석에서 나는 냄새는 정말 심각합니다. 썩은 달걀 냄새나 하수구 냄새와 비슷한데 양치질로는 절대 제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칫솔이 닿을 수 없는 깊은 곳에 숨어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정수님이라는 72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교직에 계시다가 은퇴하신 후에도 늘 깔끔하게 생활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꼼꼼히 양치질하시고 치실도 빼놓지 않고 사용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입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넘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냄새는 더 심해졌고 부인께서도 여보, 요즘 입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라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양치질을 더 자주 하고 비싼 구강청결제도 사용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치과에도 가봤지만 충치나 잇몸병은 없다는 진단만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점점 사람들과의 만남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울 앞에서 목을 크게 벌리고 편도를 살펴보던 중 깜짝 놀랐습니다. 편도 한쪽에 하얀 알갱이 같은 것이 박혀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게 뭐지? 라는 의문이 들어 손가락으로 건드려 보니 정말 독한 냄새가 났습니다. 급히 인터넷을 찾아보니 편도 결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왜 양치질을 해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비인후과를 찾아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았고 의사선생님께서 꽤 큰 결석이 여러 개 있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행히 큰 수술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의사선생님이 전용기구로 결석들을 제거해 주셨는데 그 순간부터 입안이 한결 깔끔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부인께서도 이제 냄새가 안 나네라며 안도의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 편도 구조상 결석이 다시 생길 가능성이 높으니 평소 관리가 중요하다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분은 이후 매일 올바른 가글 방법을 실천하고 정기적으로 편도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편도 결석에 대해 알게 된 것이 정말 다행이었다며 주변 분들께도 이 정보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양치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입냄새가 있다면 반드시 편도를 확인해 보라는 것이 그분의 조언입니다. 편도 결석이 의심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거울 앞에서 목을 크게 벌리고 편도를 살펴보세요. 혹시 하얀색이나 노란색의 작은 알갱이가 보인다면 편도 결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직접 제거하려 하지 마시고 이비인후과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치질을 열심히 해도 입냄새가 계속된다면 이제는 칫솔이 닿지 않는 곳까지 의심해 볼 때입니다. 편도 결석을 발견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시도하는 것이 직접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면봉이나 심지어 손가락을 이용해서 빼내려고 하시는데 과연 이것이 안전한 방법일까요? 편도는 생각보다 훨씬 연약하고 예민한 조직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작은 자극에도 쉽게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편도 표면에는 수많은 작은 구멍들이 있어서 잘못 건드리면 이 구멍들이 더 깊어지거나 넓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세균 감염입니다. 우리 손이나 면봉에는 보이지 않는 세균들이 가득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편도를 건드리면 상처 부위로 세균이 들어가 심각한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을 몸소 경험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명호님이라는 65세 택시기사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손님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를 해야 하는 직업 특성상 입냄새에 특히 민감하셨습니다. 어느 날 편도에서 하얀 덩어리를 발견한 그분은 이것만 빼내면 냄새가 없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인터넷에서 면봉으로 살살 빼내면 된다는 글을 본 후 집에서 직접 시도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면봉으로 결석을 건드려 봤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단단하게 붙어 있어서 쉽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좀 더 힘을 주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며 면봉을 더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 순간 편도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란 그분은 급히 면봉을 빼냈지만 이미 편도 표면에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별일 아니겠지라며 그냥 넘어갔는데 다음 날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목이 따갑고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침을 삼키기도 힘들어졌고 말을 하는 것도 불편해졌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며 참고 견뎠습니다. 택시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쉬기도 어려웠거든요. 3일째 되던 날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목 전체가 퉁퉁 부어오르면서 숨쉬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열도 나기 시작했고 물을 마시는 것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결국 부인의 강권으로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진료를 본 의사 선생님은 편도 주위에 심한 염증이 생겼다며 혹시 편도를 건드린 적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분이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니 의사 선생님께서는 편도 결석 제거를 혼자서 시도하다가 이런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다행히 항생제 치료로 염증은 가라앉았지만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2주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분은 제대로 음식을 먹지도 못했고 택시 운전도 할 수 없어서 경제적인 손실도 컸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상처가 아물면서 편도 표면이 더욱 울퉁불퉁해졌고 결석이 예전보다 더 자주 생기게 되었습니다. 무리한 제거 시도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편도 결석 제거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며 특히 나이가 들수록 편도 조직이 약해지므로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분은 이후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아 안전하게 결석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그분은 혼자서 해결하려다가 큰 고생했다며 편도 결석은 절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하셨습니다. 주변 동료 기사들에게도 이런 경험담을 들려주며 주의를 당부하고 계십니다. 편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섬세한 기관입니다. 작은 상처라도 나게 되면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자칫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편도 결석이 보인다고 해도 절대 혼자서 제거하려 시도하지 마세요. 당장 불편하더라도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편도 결석 때문에 고민이지만 당장 병원에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집에서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관리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편도 결석을 억지로 빼내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오도록 돕는 것입니다. 편도 결석은 생각보다 약하게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올바른 방법으로 자극을 주면 저절로 배출될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올바른 가글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입안에서 물을 헹구는 정도로는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편도 깊숙한 곳까지 자극을 줄 수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올바른 가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고개를 뒤로 젖히고 입을 크게 벌립니다. 그 다음 목구멍 깊숙이 아 소리를 내면서 물을 가글합니다. 이때 편도 부분이 진동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기침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평상시보다 조금 더 힘차게 기침을 하면 편도 결석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무리하게 기침을 해서는 안 되고 자연스러운 범위에서 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방법들을 통해 도움을 받으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순애님이라는 70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몇 년 전부터 기침할 때마다 노란 알갱이가 나오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만 들었지만 별다른 통증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점점 입냄새가 심해지면서 손주들과 있을 때도 자꾸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특히 손주가 할머니 입에서 냄새 나라고 말했을 때는 정말 마음이 아프셨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편도 결석에 대해 알게 된 후 그분은 병원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병원 방문이 꺼려지던 시기였고 또 이 정도로 병원에 가도 되나라는 망설임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올바른 가글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을 젖히고 아 소리를 내는 것조차 어색했지만 며칠 지나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각을 할 때마다 작은 알갱이들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구나라며 더욱 꾸준히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더욱 분명한 개선이 있었습니다. 입냄새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손주들과 있을 때도 예전처럼 거리를 두지 않게 되었습니다. 손주가 할머니, 이제 냄새 안 나라고 말했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3개월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평소 자주 목이 칼칼했는데 그런 증상도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감기에 걸렸을 때도 예전보다 빨리 회복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올바른 가글이 편도 건강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매일 규칙적으로 가글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이제는 습관이 되어서 안 하면 오히려 불편하다며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이런 방법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석이 너무 크거나 깊숙이 박혀 있다면 전문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초기 단계이거나 작은 결석들의 경우에는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물총 형태의 구강 세정기를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약한 수압으로 편도 부분을 부드럽게 자극해주면 결석 제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통증이 생기거나 출혈이 있다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해야 합니다. 양치질도 열심히 하고 편도도 깨끗한데 여전히 입냄새가 난다면 이제는 코 건강을 살펴볼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인데 코 질환이 입냄새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 코와 입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코에 문제가 생기면 입에서도 냄새가 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비염이나 축농증 같은 만성 코 질환이 있으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코가 막히면 자연스럽게 입으로 숨을 쉬게 됩니다. 입으로 숨을 쉬면 입안이 건조해지고 침 분비가 줄어들면서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또한 축농증이 있으면 고름 같은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면서 특유의 냄새를 풍기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직접 경험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최명자님이라는 68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입냄새 때문에 고민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치과 문제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스케일링도 받고 충치 치료도 하고 비싼 치약과 구강청결제도 써봤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습니다. 치과 의사도 구강 상태는 양호하다며 다른 원인을 찾아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내과를 찾았습니다. 혹시 위장 질환이나 당뇨병 때문인가 싶어서였죠. 하지만 각종 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그럼 대체 왜 냄새가 날까라는 의문만 깊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의 일상은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피하게 되고 대화할 때도 상대방과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있을 때조차 자꾸 입을 가리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기에 걸렸는데 평소보다 심하게 코가 막혔습니다. 콧물도 누런색으로 나왔고 머리도 무겁고 아팠습니다. 감기가 오래가서 이비인후과를 찾게 되었는데 그때 뜻밖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코 안을 자세히 살펴본 후 만성 축농증이 있다며 아마 오래전부터 있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코가 약간 막히는 정도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는데 축농증이라니요.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어보니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축농증으로 인한 후비루 때문에 입냄새가 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후비루란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 콧물에 세균이 번식하면서 냄새를 만들어낸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치료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항생제로 감염을 치료하고 비강세척으로 농이 고여있는 부비동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식염수로 코를 세척하고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주 정도 지나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코막힘이 많이 개선되어 밤에 잠을 잘 때 숨쉬기가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입냄새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더욱 분명한 개선이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냄새가 많이 없어졌다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분 자신도 오랫동안 느껴왔던 입안의 불쾌감이 사라진 것을 실감했습니다. 3개월간의 치료 후 CT 검사에서 축농증이 완전히 호전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간단한 문제였는데 왜 진작 알지 못했을까라며 아쉬워하셨습니다. 지금은 정기적으로 비강 세척을 하면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입냄새 때문에 사람들을 피했던 시간들이 정말 아깝다며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은 꼭 이비인후과 검진을 받아보라고 조언하고 계십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입냄새의 원인은 입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코와 목, 그리고 부비동까지 연결된 상기도 전체를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구강 치료를 해도 입냄새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코 건강도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평소 코가 자주 막히거나 콧물이 목으로 넘어가는 느낌이 있다면 이비인후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입과 코, 목 부위의 문제들을 살펴봤는데 때로는 입냄새가 우리 몸 전체의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간 질환 같은 전신 질환이 있을 때 나타나는 특별한 입냄새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당뇨병이 있으면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아 케톤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케톤은 달콤하면서도 시큰한 냄새를 내는데 아세톤과 비슷한 냄새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혈당이 높으면 침분비가 줄어들고 세균 번식이 활발해져서 입냄새가 더욱 심해집니다. 간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도 특별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간에서 독소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암모니아 같은 냄새가 입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냄새는 단순한 구강 관리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수님이라는 73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건강에 자신이 있으셨던 분이었습니다. 담배도 술도 하지 않으시고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시는 분이었죠. 그런데 작년 여름부터 이상한 입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아버지 입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분은 당황스러웠습니다. 평소 양치질을 꼼꼼히 하는 편이었는데 말이죠. 처음에는 치과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구강 상태는 나이에 비해 양호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편도 검사도 받아봤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점점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 다른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자주 마시게 되었고 화장실도 자주 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체중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가족들의 권유로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공복혈당이 250을 넘었고 당화혈색소도 10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는 당뇨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며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서야 입냄새의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 당뇨병이 있으면 케톤이라는 물질 때문에 특별한 입냄새가 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몸에서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케톤이 만들어져서 입으로 냄새가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즉시 당뇨병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혈당을 낮추는 약물을 복용하고 식단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도 더욱 철저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2개월 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로 떨어지면서 입냄새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가족들도 이제 냄새가 거의 안 난다며 안도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그분은 혈당을 잘 관리하고 계시며 입냄새 문제도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입냄새가 당뇨병의 신호였다니 정말 몰랐다며 덕분에 병을 일찍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정기적으로 혈당을 체크하면서 건강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입냄새를 단순한 구강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고 몸 전체의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그분의 조언입니다. 당뇨병 외에도 신장 질환이 있으면 암모니아 냄새가, 간 질환이 있으면 비린내나 달콤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식도 역류 질환이 있으면 신맛이 나는 입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전신 질환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원인 불명의 입냄새가 지속된다면 종합적인 건강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몸에서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마세요. 때로는 입냄새가 우리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입냄새는 단순히 양치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복합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편도 결석부터 시작해서 코 질환, 그리고 전신 질환까지 우리 몸 곳곳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양치질만 열심히 하거나 구강청결제에만 의존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오히려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필요하다면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혼자서 해결하려다가 더 큰 문제를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편도 결석을 직접 제거하려는 시도는 위험할 수 있으니 안전한 방법들을 우선 시도해 보시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입냄새 때문에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거나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찾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때로는 입냄새가 우리 건강의 적신호일 수도 있으니 이를 통해 더 큰 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소중한 사람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